인베스팅닷컴에서 꼽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최고 하락한 종목입니다. 잇따른 사고로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보잉과 의류 할인점 로스스토어스, 마약성 진통제 유통기업인 아메리소스버겐 등이 보입니다. 그리고 최고 상승한 종목들입니다. 세계적인 뷰티 기업 코티와 석유 채굴 기업인 할리버튼 등이 보입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하락 종목은 마약성 진통제 유통기업인 맥케슨입니다. 21일 미국 지방정부가 유통 및 제약업체를 상대로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가운데 첫 재판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법정 다툼 대신에 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원을 주고 합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쿠야오가 카운티와 서밋 카운티는 이날 오피오이드 유통업체들로부터 이 금액을 받고 소송을 종결하기로 발표했죠. 또한 아메리소스버겐과 카디널 헬스, 그리고 맥케슨 등 3개 유통업체들은 현금 2억 1,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또 테바제약은 총 4,500만 달러의 현금과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제를 지원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미국 지방정부들은 지난 20년 동안 무려 40만 명이 숨진 오피오이드 중독과 관련해 위험성은 가소평가되고 반대로 혜택은 또 과대평가됐다는 이유로 업계를 상대로 2,600개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 지방정부들이 제기한 소송 중에 가장 먼저 진행된 것인데요. 지방정부들과 업계의 논리에 위력을 따져보는 풍향계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으로 맥케슨의 주가는 3% 이상 하락했고요. 또 아메리소스버겐의 주가도 3%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피트니스계의 넷플릭스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은 회사죠. 바로 펠로톤입니다. 펠로톤은 약 2,0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30만 원 정도의 실내용 사이클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클에는 스크린이 달려 있어서 운동과 관련된 영상을 볼 수가 있지만 온라인 클래스를 수강하려고 하면 매달 40달러가량의 구독료를 내야 합니다. 언뜻 보면 이 가격대를 보고 조금은 망설이지 않을까 싶지만요. 이미 누적 판매 대수가 40만 대를 돌파했고 작년에는 이미 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올해 9월 25일 상장된 것입니다. 상장 당시에 JP모건 등 14개의 투자은행들이 매수 등급을 매겼지만요. 지난달 상장 이후 20% 이상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끝난 회계 연도에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9억 1,500만 달러에 달했는데요. 손실은 4,800만 달러에서 1억 9,600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펠로톤의 주가는 5% 이상 하락했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상승 종목입니다. 세계적인 뷰티 제품 기업인 코티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코티는 12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4조 원을 들여서 P&G 산하의 43개 브랜드를 대거 인수합병했죠. 코티는 이를 거머쥐면서 매출액을 2배 이상 늘리는 도약에 나섰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요. 코티는 P&G가 향수 사업으로 보유하고 있는 휴거보스와 구찌 등의 브랜드를 포함해 또 커버걸과 맥스팩터, 그리고 또 웰라와 클레롤 같은 염색약 사업까지도 소유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 인수합병으로 인해 구조조정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1일 당시 인수합병의 채무를 줄이기 위해 염색약과 네일케어 사업의 브랜드를 매각하고 또 브라질 사업 부문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염색약과 네일케어 사업은 그동안 연간 18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전체 매출의 21%를 차지한 사업 부문이죠. 하지만 지난 4분기 동안의 매출 하락을 보여왔습니다. 독일 세비제 기업의 대부인 JAB 홀딩스의 계열사인 코티는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를 고용하며 이 사업의 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9년 약 27억 달러의 순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시도 가운데 주가는 13%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석유 채굴 기업인 할리버튼의 소식입니다. 그동안 석유 채굴 기업들은 오일과 생산가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 바람에 타격을 입었죠. 18일 경쟁 기업인 슐럼버그도 북미 사업의 성장 감소로 인한 감원에 따라 약 15억 8천만 달러의 손실을 발표했습니다. 할리버튼에 의하면 북미에서의 수압 파쇄 공법에 의한 사업 마진이 175 베이시스 포인트에서 125 베이시스 포인트로 줄어들었고요. 3분기에는 할리버튼의 자체 사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북미 사업이 21%나 감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21일 북미에서의 셰일유 생산 업체들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또 더 줄어들었는데요. 이에 할리버튼은 대규모의 비용 절감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달 650명을 감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몇 분기 동안 3억 달러의 연간 비용도 감축할 것인데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에 의하면 할리버튼이 예상보다 큰 비용 삭감 정책으로 4분기는 보다 나은 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하면서 주가는 기분 좋게 6%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닷컴에서 전하는 글로벌 마감 시황 펄스였습니다.